어느 산골 소녀의 슬픈 이야기 하니까 무슨 노래 제목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 자료 이렇게 주셨을 때 제가 제목을 보고 이게 대한민국 살인 사건인데 무슨 사건인데 이렇게 이름이 이럴까? 이건 사실은 할 얘기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67회예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홍 박사하고 두 번 내리연장하는데 네. 대한민국 살인사건 막 아주 잔인한 거 막 이런 거 그 할 때는 그 홍 박사하고 하면 조금 불편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홍 박사는 이미 뭐 그 진술 분석하고 이거보다 더한 사건 보는 사람이니까 별로 이제 좀 뭐 감각 적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잔인한 사건 특히 이제 성범죄가 수반되는 그런 사건 사건들. 하면은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연관영이 할 때는 아무 상관없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실제 사례. 네네. 이거는 연관영 교수보다 아마 우리 홍 박사가 더 접촉이 많을 거예요. 사건을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저 연관영 교수는 어떤 형태로 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니까 이론가니까 사건 현장을 뭐 가서 보는 거는 없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강박이 있어. 홍 박사하고 하는 주에는 조금 연한 거. 덜한 거. 그래. 자꾸 그 여성이라는 인식이 어렴풋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이제 오늘 그래서 선정한 거는 근데 어차피 뭐 같은 건데 오늘 이 선정한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갈등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네. 현실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 현실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고 와서 구태여 방송하는 게 또 이게 잘하는 걸까?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범죄를 어떻게 보면 범죄를 홍보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범죄 예방을 홍보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사건이 또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렇죠. 또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알려드려야 될 의무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상당히 이거하고 유사한 사건 사례가 또 꽤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그 요와 유사한 사건 등등은 좀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념도 좀 존재하고 네. 해서 좀 선정을 했으니까 널리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분은 네. 뭐 저희 방송을 볼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뭐 어느 산골 소녀의 슬픈 이야기 하니까 무슨 노래 제목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 자료 이렇게 주셨을 때 제가 제목을 보고 이게 대한민국 살인 사건인데 무슨 사건인데 이렇게 이름이 이럴까? 그러니까 뭐 어느 산골 소녀의 슬픈 네. 이야기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강도살인 사건인데 이제 좀 그 보면은 네. 제가 83년도에 경찰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요 이영자 양입니다. 이영자. 네. 아마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너무 이게 시끄러웠었고 뭐 큰 사건. 대단했어요 이 사건. 네. 아마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1982년생이에요. 네. 강원도에서 이영자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네. 근데 이영자 엄마는 이영자가 3살도 되기 전에 가출해 버려요. 가버렸어요. 네.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실망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애 낳아놓고 딸 낳아놓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석 달도 3살도 3달 그러니까 3년이겠죠. 네네. 3살도 되기 전에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네. 세상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영자 자기 딸을 데리고 깊은 산골로 들어갑니다. 네. 오두막 하나 져가지고 그게 어디냐면 삼척시 신기면 네. 대평리에서 40분 더 들어가는 사무국이라는 사무국
오지입니다. 오지. 오지죠. 여기 신기도 전 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삼척이랑 태백이랑 뭐 붙어 한 있으니까.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가깝잖아. 근데 신기만 해도 좀 저기 촌이에요. 깡촌이라며. 근데 거기에서부터 더 들어가니까 엄청 촌인 거죠. 신기면 대평리에서도 40분을 더 들어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무곡이라는 네. 사무곡이라는 오지로 이제 들어가서 오두막 하나 딱 져놓고 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현대 문명이 전혀 미치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산속이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예. 그러면 뭐 먹고 사냐 이 양반 이제 화전을 본 거야. 그리고 약축해는 거야. 그러니까 원시 생활로 가버린 거예요. 딸과 둘이서.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원시로 돌아왔는데 애는 클 거 아니에요. 무럭무럭. 그렇죠. 뭐 애는 크면서 당연히 바깥 세상이 궁금하겠죠. 그럼요. 아이는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유일하게 충족시켜 주는 거는 영자양한테 라디오가 하나 있었대요. 아, 라디오요. 트랜지스터 라디오일 겁니다. 전기 안 들어오니까. 그걸 들으면 배터리 왜 고무줄로 해갖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하는 거. 거. 그게 이제 세상과 유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라디오였던 거예요. 근데 더 궁금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아예 안 들어버리면 바깥 모르니까. 세상이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네.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등등이 계속 들리잖아. 애정, 사랑, 스포츠, 뉴스 맞아요. 모든 삶이 라디오를 통해서 다 흘러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애가 이건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오히려 더 증폭이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커가죠. 그렇게 이제 크기를 15살이 됐어요. 1997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속 생활을 엄청 오래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1997년 네. 영자가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 네. 그 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참 이분도 후회를 무지 많이 하시더라고. 불교 신자이면서 이 사진 전문으로 네네. 찍는 작가예요. 오지 같은 데 댕기면서 이진우 작가라고. 이진우. 네. 이진우 작가라는 분이 이 오지 마을에 방문을 해요. 걸어. 그래서 오지 마을만 차댕기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 작가분이에요. 네네. 이진우라는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이분 눈에는 흥미로운 부녀지. 그죠. 세상과 단절한 완전히 채 아빠랑 원시적으로 딸이. 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무슨 때가 묻었겠습니까? 엄청 순박하셨겠죠.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다른 별나라 사람 같이 느껴졌겠죠. 맞아요. 이진우 씨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수시로 한 서너 번 정도 거기를 가요. 네. 그래서 이영자 부녀를 찾아가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요만치도 그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영자양을 보면서 이제 어떤 그 매력에 빠진다거나 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영자양의 이야기를 잡지에다 실습니다. 99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영자가 17살 되는 애죠. 네. 이 글이 나가니까 이 글을 보고 이 영자에 대한 영자양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올라간 났어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에서도 주시하죠. 이슈가 될 만하니까요. 네. 예. 잡지에 실리고 잡지 본 사람들이 와 이런 게 있어 막 하니까 네. 방송 하여튼 어디에서 화제가 막 일어나면 방송은 그냥 자동으로 달라붙어요. 그렇죠. 예. 그 방송에서도 주시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신문 방송이 이제 막 관심이 이제 생기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어떤 일상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결국은 뭐가 나왔냐면 네. KBS 인간극장에서 그 오부자. 네네. 인간극장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2000년 7월입니다. 네. 인간극장은 한 5부작으로 네, 5부작. 그 18살 그때는 이제 18이죠. 네. 18살 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합니다. 그때 제목이 뭐냐면 그 산 속에 영자가 산다. 저는 이거 본 거 기억나요. 요거요. 네. 그 산 속에 영자가 산다. 산다. 인간극장을 계기로 해서 이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완전 집중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완전 진짜 증폭돼 가지고 관심이 정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네네. 야 이렇게 사네. 이런 사람이 사람들도 저렇게 있네. 순수할 수가 있어. 네. 그냥 어쩌면 우리가 막 아웅다웅하면서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다가. 그냥 살다가 정말 순수한 또 선계나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네.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힐링되죠. 경외심을 느끼게 되고 관심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그런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두 사람이. 그래서 왜 지금도 그 나는 자연인이다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거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그냥 맞아요. 속세를 이렇게 떠나와 가지고 자연에서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순박하게 사는 이야기들에 공감을 하니까 그 프로가 인기가 많은데 맞습니다. 하물며 10대 여자 아이가 그러고 산다니 얼마나 아버지랑 신기하겠어요. 둘이? 예. 물론 이제 저렇게 저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뭐 홀로 사는 게 산속에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지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세상에 좀 지치고 그래서 어떤 네. 마음의 수련, 돌을 닦는 개념으로 내가 뭐 득도라고 하더라 않더라도 네. 그렇게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곤란해요. 곤란하죠. 남한테 잔뜩 사업하면서 빚져놓고 남들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줘 놓고는 나는 살겠다고 산으로 홀딱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 방송 내보내면 안 돼요. 근데 몇몇 나왔었잖아요. 그거 화나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그래서 그 부류는 명확하게 계산해 갖고 방송에서 어린이 알아서 하겠죠 이제. 이제는 하겠죠. 이제 이제는 검증이 하겠죠. 되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고 쳐놓고 남한테 잔뜩 피해주고 저는 살겠다고 산으로 도망가고 뭐 자랑스럽다고 방송 나오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그건 실제로요 교수님. 제가 이제 지금 사촌 동생이랑 같이 살잖아요. 제 사촌 동생 친구 아버지가 그 돈 떼먹은 사람이 그 거기에 나와갖고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냥 내가 지병 치료하려고 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네. 살려고 그리고 내가 뭐 느낀 바가 있어서 네. 뭐 이렇다는 거는 뭐 100번 1000번 뭐 받아들일 수 하는데. 있습니다.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이 때묻지 않은 그 어떤 그 영자양 특히 네. 아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때가 묻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영자는 영자양은 아예 태어나고 태어나서 그냥. 그냥 바로 그로 갔으니까 네. 그 매력에 다 빠진 거죠 사람들이. 네. 아마 말하는 거 어휘를 사용하는 것부터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그랬겠- 아버지의 언어를 썼을 거예요. 그랬겠죠. 아버지밖에 대화를 나눈 볼 사람이 없기 사람이 때문에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언어를 어린 애기가. 영자가 썼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보는 그 일반 국민들은 특별한 너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니까 이게 신기하죠. 네. 또 욕심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 거기서. 욕심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느껴져요. 맞아요. 느껴집니다. 욕심이 없는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그 영자의 언어는 우리를 그냥 흐뭇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랬던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하면 이 거친 세상 아주 험악하고 영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들고. 우리들이 볼 예. 때는 그 영자양의 어떤 그 오부작을 이렇게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탈출구 같은 존재. 예, 대리만족처럼. 아마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영자양 집에는 어마무시하게 팬레터가 달라옵니다. 인기가 근데 완전 급상승이었네요. 그 배달하는 분이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걸어서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오니까. 우편 배달, 편지 배달해야 되는데 거기다 후원품. 물품들이요. 근데 사실은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약초캐고 자급자족해서 사는 그 사람들한테 이 현실 세계가 싫어서 간 사람들한테 현실 세계에 편리한 물건을 마구 보내주면 그 사람들을 산에서 끌어내는 것과 같아요. 맞아요.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어떤 맞아요. 면에서 보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 전에 어디 오지 같은 산 속에 있는데 낚시 갔다가 한참 들어가 그러니까 막 그런 이거 비슷한 데가 있는데 네. 막 거기서 막 같이 갔던 사람이 야 이거는 뭐 스팸이고 뭐고, 응. 이거 끓여 먹는 뭐 부대찌개 즉석밥이고, 뭐고 뭐 응. 김이고 이러면서 막 꺼내는데 내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돈이라도 주자. 돈 주지 마. 산에서 누구한테 고만한테 쓰냐 호랑이한테 쓰냐 곰을 돈을. 이거 주지 마. 이거 이렇게 하는 행위가 우리가 오염시키는 거야 이분들을. 괜히. 그건 하지 말자. 내가 이제 그러고 왔는데 뭐 내려오면서 우리 친구는 계속 투덜대더라고요. 냉정한 놈 그래 나한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팬레터와 후원품이 답지 않은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부터 어떤 불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하여튼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보니까 막 진짜 어마무시했대요. 그 우편 배달하시는 분은 뭔 죄냐고. 그 산속까지. 매일같이 등산을 해야 되잖아. 예. 그러더니 그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인기 있으면 화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송이 방송이 붙고 있고, 방송이 띄워놓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CF예요.
광고요. 우리한테는 CF가 안 들어오지만 급기야 CF. CF 한 해나 매일 광고하니까. 교수님 맨날 광고하시잖아요. CF 출연을 하게 됩니다. 와. LG텔레콤 그 당시 영상. 와 텔레콤 광고면 교수님 큰 인기가 광고, 엄청난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이제 90년대 초에 국내에 들어온 모토로라. 네네. 그 미국 통신기기 제조사 모토로라 전화기 이만했어요. 이렇게 처음에요. 그거 있었어요. 그런 저 초기 이동통신 시장에서 90년대 중반 이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동통신 기기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 이제 각축전이 엄청 치열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시기에 이제 영자가 LG텔레콤 영상 CF를 찍게 된 거예요. 이때쯤 교수님 그 핸드폰 CF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97년 당시에. 최고 인기가 많은 그 뭐 배우나 이런 그럼 사람들이 그건 당연하죠. CF 찍고 그 그랬던 것 영자가 낀 같아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인기가 LG텔레콤. 얼마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F 촬영이 있었던 2000년대 초에는 절정에 달하는 시기예요. 막 네네, 그 통신사 간에 막. 맞아요. 이제 그만큼 당시 이동통신 관련된 광고는 이제 핫한 CF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이영자한테 얼마나 많이 가했는지를 이게 입증하는 반응이요? 거예요. 맞아요.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자에 대해서 다른 생각, 일종의 연민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그게 뭐냐면 네.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사내인이라고? 아버지하고 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끊어진 세계에 사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영자를 볼 때는 네. 그 순수함에 반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살고 싶다 혹은 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네. 이제 넘어서 안타깝다. 쟤 저렇게 사는데. 학교도 못 다녔다며. 거의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며. 뭐 이런 이제 연민 동정심이 싹 트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그래서 이제 아마 초등학교는 고작 뭐 잠깐 입학을 시켰는데 거기서 어떻게 댕겼고 먼 데서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하다 말았나 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문명에서 뚝 떨어져 있는 영자양을 이제 이 현실 세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또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닌데. 처음에는 그 다른 삶의 모습에 이제 너무 감동했다가 좋다 이랬다가. 이제 이런 연민의 눈, 동정의 눈으로 뭔가 어린애가 얼마나 저거 뭐야 저게. 학교도 못 다니고 학교도 못 다니고 뭐, 말이야. 뭐 이리 예쁜 옷도 못 입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방송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서서히 뭐가 나오냐면 영자가 시인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 예. 그리고 시를 많이 썼대 습작으로. 네. 그 산골에 살면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쓴 시가 있겠지. 네. 뭐 나비가 날아다니면 나비를 보고 쓴 게 시. 있고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시예요 진짜. 네, 맞네요. 공부 안 했어도. 네. 뭐 시라는 게 별겁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면 시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자가 나 시인이다. 네. 시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시인이 되면 공부하고 싶다. 시인이 되려면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 오부작하고 뭐 이런 과정에 네. 이거를 보고 이제 이쪽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기회 주자. 하게 해주자. 시인 만들어 주자. 공부하게 해주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이 이제 막 약속이 막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막 뭐 도와줄게, 뭐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방송은 한번 물으면 방송의 속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화제가 되는 인물이 인기가 식지 않는 한은 계속 붙들고 싶어해요. 그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영자를. 예. 계속 방송에서 제작진 쪽에서 잡아가지고 예. 야 서울로 데리고 오자. 그것마저도 방송거리니까. 네. 반성할 점 많아요. 예. 그래서 상경을 방송에서도 상경하는 거 서울로 서울로 들어오는 오게끔. 거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네. 결사반대입니다. 현실의 쓴맛을 알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네. 결사반대하면서 여기서 자연 속에서 씻어라. 영자야 여기서도 따라. 할 수 있잖아. 따라 여기서도 자연 속에서 씻어라. 무슨 공부냐. 거기 서울 거기 너 만만한 데 아니야. 그런 데 가서 그 있잖아. 서울 가면 고백한다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상 경험 하나도 못하고 학교하고 애들하고 접촉도 못한 진짜 말 그대로 산골 소녀 자기 딸이 이 험악한 서울에 가가지고 적응할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것도 일근 맞는 말이긴 하죠. 맞죠. 네.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가게 그냥 산에 그냥 여기서 씻어라.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서서히 갈등이에요. 갈등이 생겨요. 이제 부녀간에. 영자는 가고 싶고 영자는 아빠는 가고 싶고. 있어라 이렇게 있어라 하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 유발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관심 가진 우리가 유발한 거예요. 맞아요. 2000년 10월이 됐어요. 네. 드디어 영자는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가출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뭐 저 다른 방송 뭐 그 보도에는 네. 영자가 뭐 아버지 동의받고 간 것처럼 이렇게 뭐 돼 있는데 네.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출했어요. 끝까지. 아버지 몰래 가출한 겁니다. 2000년 10월에 영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나와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네. 초등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이제 서울로 오는 겁니다. 네. 어디로 이때 와요? 이제 그 오라고 부른 사람이 예. 그때 영자 후원회장이 있었어요. 김모 씨라고. 아, 후원회가 있었어요, 따로. 후원회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저 수시로 그 전화해가지고 너 빨리 서울로 와라 공부해라. 내가 후원해줄게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영자 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아버지는 반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자가 그냥 이 후원회장 김 씨 말 믿고 집 몰래 가출해가지고 이 사람 집으로 가는데 구리에 집이 있었어요. 도와준다고 또 하니까.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알기에는 구리에 집이 있는데 거실에다가 방을 줘갖고 영자를 두고 예. 그 김 씨가 예. 노래 따라 세월 따라 그 동호회가 있어요. 네. 그 회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노래 따라 저 세월 따라인가 그거를 또 라디오 맨날 들어 영자가 잘 알았잖아. 그거를. 맨날 듣던 프로그램을. 라디오요. 예. 이제 그걸 내가 많이 들었다 하니까 또 이거 노래 따라 세월 따라인가 그 후원 그 프로그램 후원회장 하던 그 사람이 영자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예. 맨날 나오라고 서울로 예, 오라고 예.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마 데리고 와가지고 예. 신설동에 가면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수도학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수도학원. 그 검정고시 전문학원이에요. 예. 거기 영자양을 댕기게 하죠. 예.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김씨 관련된 건 다시 설명드리지만 네. 영자양 상대로 범죄 저지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떻게 보면 버리고 가출해가지고 영자가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에 있는 아니 구리에 있는 그 네. 김씨 집 거실에서 11월 달까지 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게 아마 선의에서 데리고 와서 남을 거뒀겠죠. 영자양을.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죠. 그런지 뭐 아니면 애초부터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예, 돈 목적이 따로 뭐 있을 이런 수도 게 있고. 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결국은 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후원금으로 영자한테 들어온 돈을 지가 통제를 해요. 네가 이런 큰 돈을 서울에서 갖고 있으면 위험해. 내가 네. 관리해 줄게. 네. 몇백이에요. 네. 후원금. 그 당시 몇백은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챙기고 예. 내 말에 너 순종하고 그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요 후원금 들어오고 하는 통장, 네. 그다음에 현금 카드, 네. 요거 네가 갖고 있으면 위험해. 그리고 본인이 가져가요. 자기는 이제 거실에다가 이제 먹이고 재우면서. 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자양 앞으로 들어온 600만 원 정도. 그때 좀 큰 돈입니다. 그거를 지가 운영하는 라디오 그 동호회 사무실 임대료로 이거 임의로 사용하는 이건 횡령입니다. 이게 횡령이죠, 교수님. 100%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김 씨가 저 거실에다 데려다 놓고 영자양이 말 잘한다고 두들겨 패. 그 폭력을 행사한 것도 드러납니다. 진짜 못할 짓이네요. 이거는 그럼 후원회장이 아니지 완전히. 이거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뭐. 근데 이제 영자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뭐 혼내기도 하고 통제가 심하고 이제 뭐 이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치고 그럴 때 아버지한테 전화해갖고 이제 위로를 좀 받기는 했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가지는 않았대요. 아버지는 전화할 때마다 빨리 와라. 다시 와. 너가 그리고 거기 또 너무 이 사람이 이렇게 핍박하고 나 때린다는 얘기를 했었으면 아버지가 그냥 안 뒀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영자양이 그래도 끝까지 참고 네. 내가 성공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버지를 돕는 길이다.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고 그 참았어요. 전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으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나왔으니까 성공해야지.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항상 김 씨가 이 후원회장 김 씨가 네. 넌 집에 가면 못 와 이제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절대 이제 안 보낼 테니까 서울 못 오니까 가면 안 돼. 이 말을 이제 믿은 거죠. 뭐 나름대로 또 지는 또 큰 천지가 개벽할 만한 결심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서울로 온 그럼요. 거는. 네. 그래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김 씨가 시키는 대로 이제 말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런데 2001년 예. 2월 12일입니다. 2001년 2월 12일 날 네.
아버지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그 집이면 혼자 있는 산골에서 아버지가 죽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죽은 거냐. 네. 당연히 경찰한테 물어봤겠죠. 네.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지병에 의해서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병에 의해서 혼자 있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네. 이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한 거는 이 영자 양 아버지의 형님이에요. 형.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영자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네, 네. 큰아버지가 그 집에 가본 우연히 거예요? 갔다가 자기 동생 죽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이거 상당히 예리한 분이에요. 예, 왜요? 이분이 경찰이 지병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 아니다. 내가 가보니까 최초 발견 상황에서 내가 가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봐라. 네. 바깥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 방문이 네. 부서질 정도로 안쪽으로 당겨져 있다. 반대로 야, 강제로 그냥 막 잡아당겨. 강제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방에 그 벽면 여러 곳에 피 자국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시체가 이불에 덮여 있는데 네. 그 위로 또 이불 더미가 또 하나 덮여 있다. 예. 지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불 어디 덮은 데다 왜 또 이불 더미를 누가 갖다 올려놓느냐. 그렇죠. 이거는 기본 상식의 순경도 그 말단 알 숫자 텐데. 우리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경찰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에. 그 왜 지병이라 그랬을까요? 이건 누가 죽인 거다. 네. 이렇게 경찰에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네, 네. 이제 큰아버지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소식 접한 영자 양은 집으로 이제 바로 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진술할 때도 우리 아버지 쉽게 돌아가실 분 아니다. 병도 없었다. 나 같이 살아서 안다. 건강했다. 네. 약속 네. 깨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자살할 분도 아니다. 네, 네, 네. 그 이상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단 시신거만 한번 하고 눈으로. 예. 그러고는 병사다 이거. 병사가 맞아. 병들어 죽은 거야. 그러면서 검사 지휘 받아가지고 검사는 보고 올라온 거 그대로 보고 그냥 오케이. 맞아요. 시신 사체 유족에게 인도할 것 하고 이제 서류만 검사 지휘 쓰니까.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거 보이면서 야 시신 모시고 와서 장례 빨리 치러. 예. 그렇게 권유하고 이제 퉁친 거야. 예. 변사 사건 처리가 끝난 거야. 예. 자 시신을 인도받은 이제 이 가족은 네. 이때 영자 양이 그 아버지가 이거 좀 몸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그랬대요. 네. 근데 영자가 그랬대요. 이 참 18, 19밖에 안 된 애가 예. 아버지하고 커서 그랬나 봐. 예. 마지막으로 아버지 가시는 길에 내가 수의는 내가 입혀드리고 싶다. 아버지. 그래서 직접 입혀드리고 싶다. 그 시체실에서 아버지 몸에 묻은 피를 피. 닦아요. 예. 닦아내다가 예. 그때 큰아버지라든지 큰아버지의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사촌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피를 닦는 과정에서 예. 아버지의 목 왼쪽 아래 예. 이 왼쪽 아래에 흉기에 찔린 자국을 발견합니다. 아이고 애초에 근데 그걸 못 봤단 왜 말이에요. 경찰은 눈깔이 뼈냐고 왜 못 보냐고 이걸. 아이고. 원래 저 사건 현장에 사람 쓰러져 있으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반장이니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예. 이거 손에다가 장갑 껴도 안 돼요. 네. 사람 쓰러져 있으면 그 현장 훼손하지 않더라도 맨손으로 머릿속을 다 더듬습니다. 이렇게. 이상이 있나 한몰 같은 게 없나. 있는지 예, 그 손 집어넣어서 예, 이렇게 만져봐요. 예. 그다음에 다 벗겨가지고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뒤집어서 또 보고. 예. 예. 거기가 겨드랑이 들고 예, 다리 예, 벌려보고 다 합니다. 뒤집어서 항문까지 다 봐요. 예. 경찰은 뭐 했냐고 이거. 목에 게다가 이 목 밑에 흉기 자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코뼈가 이미 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째 병사를 비골골조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경찰은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눈깔이 삔 놈의 그놈. 아이고. 이거를 영자하고 가족들이. 저 큰아버지 네, 그러니까 조카 사촌 오빠 사촌. 하고 둘이서 발견을 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봐라 큰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살인이다. 사살이다. 응. 저는 그거 큰아버지가 진짜 정확한 사람이라고 봐요. 왜? 큰아버지가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 네. 이영자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이불이 하나 덮여 있고 그 이불 위에 이불 더미가 있었다면 이건 누가 이불 더미 놓은 거야. 그렇죠. 내가 무슨 재주로 이불 하고 누운 상태에서 있었어요, 이불 더미를 여기다 왜 올려놓냐고. 그렇죠. 이건 제3자가 분명히 개입했다는 증거거든. 그렇죠. 기초도 안 쓴 새끼야 이거. 그때 그 경찰 변사 처리한 놈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 큰아버지가 그걸 주장했으면 그거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야. 봐줘야지. 근데도 그것까지 아니라고 아마 경찰하고.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 귀찮아서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제 다시 얘기하죠. 예, 예. 이거 봐라. 코뼈도 부러졌고 봐라 이게 흉기 찔렸다. 흉기 찔린 자국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경찰이 받아갖고 놀래가지고 예, 예. 국과수에 부검을 해야 합니다. 아이. 아니 이런 놈들 때문에 경찰이 욕먹는 게 이래서 국과수에 부검을 해요. 네. 결과적으로 국과수에서 부검해본 결과 네. 타살입니다. 아이고. 타살로 판정이 납니다. 네. 이게 난리가 났죠. 아마 이거 변사 처리한 새끼 중징계 먹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것도 언론이 또 중징계 먹었을 겁니다. 집중하고 있는 사건. 난리 났죠. 이제 뭐 수사본부 차려갖고 바로 수사 들어갔죠. 타살이니까. 아휴.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영자양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은 다 용의자 되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거 후원회장 김 씨도 이때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그 그게 과정에서 조사하다가 아까 횡령한 밝혀진 거 거예요. 걸리고 영자양 때린 거 폭행한 것도 걸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구속됩니다. 아유. 그저 예. 후원회장.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거 아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아마 안 드러났을지도 몰라요. 영자양 후원회장. 얘기 안 했을 그렇죠. 거니까요. 얘기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자양을 외부에 맞았다는 걸 일체 발설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돌아가게 되거나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결국은 되니까. 2월 27일 날 그래서 그 김씨 후원회장 그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네. 폭처법으로 폭처법.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때 또 이 네. 아내 그 후원회장 아내 되는 사람이 네. 애를 데려다가 그 아무것도 없는 애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다 재우면서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남편을 잡아가냐고 난리 쳤다가 그냥 언론에 나가지고 엄청난 무매 맞았어요 그 여자 또. 돈 뺏고 때리는 그러니까요. 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결국은 뭐 그 방송에 출연했던 출연료, CF 출연료, 인쇄 책 같은 거 뭐 이런 거 횡령한 걸로 해서 구속돼 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드디어 이 아버지를 죽인 범인. 누구예요? 요 놈이 네. 2001년 네. 3월 12일 날. 금방 잡혔네요. 예, 그래도. 금방 잡혔어요. 네. 저 잡힌 놈 이름이 누구냐면 양재동이에요. 왜 그랬대요? 실명입니다. 도대체? 양재동. 네. 요 놈은 잡힌 거는 3월 12일 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발표하기 하루 전날 이제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 네, 네. 거기 집에서 이놈을 검거를 했는데요. 네. 양재동이는 그 당시 나이가 53살이에요. 나이도 꽤 있네요. 얘는 살인 등 전과가 7번, 7번. 이미요. 예, 이미 이 별이 7개예요. 그리고 인생 통틀어서 29년 동안 수감 생활한 놈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네. 이게 저 국가 사회의 기생충인 거죠. 네. 이미 그 뭐 피해만 주고 산 놈이에요. 네. 29년 동안 수감 생활했다면 29년 동안 국민들 세금으로 공짜밥 처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남한테 해코지 7번이나 하고. 네. 그런데 요 놈이 살인 사건 발생하기 2달 전에 출소를 한 겁니다. 출소하고 나서 네. 2달 만에 또. 네, 요놈 검거할 때 집에서 저 영자양 아버지 살해할 때 사용했던 그 흉기 네. 그거 압수합니다. 피 묻어 있었대요. 아이고. 피 묻은 흉기를 이제 압수를 했는데 네. 역시 범행 동기는 돈입니다. 돈. 돈이 있는 줄 예. 알고요. 원래 그 외딴 집에 사는 사람이 돈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 안 예측은 하죠. 안 하죠. 예. 그러나 이게 뭐가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방송하세요. 방송 그다음에 광고 출연했잖아요. 영자에. 네네. 방송하고 광고 출연 뭐 후원금. 그다음에 막 후원금 이런 게 막 그 방송에 계속 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놈이 출소하고 나서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본 거야 보도 같은 거를 야 저기 돈 많겠다 저 집에. 참 답답해. 저 광고료도 CF 이런 거 했으니까 돈 받아갖고 어디다 두겠어? 집에 다 있겠구나. 집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3월 9일 날 밤 11시 20분경에 범행한 겁니다. 그 깜깜한데 그 외딴 집에 찾아간 거예요, 놈이. 네.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편하지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산골 구석에 아무도 없잖아.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혼자 있잖아. 더더군다나 아버지 혼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뭐 흉기 들고 가면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뺏을 수 있잖아 돈. 네.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 결론은 이영자 집을 방송이 공개해서 네. 또 엄청나게 후원금 내지는 CF 있으니까 네. 집에 돈이 많을 거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서 네. 이 새끼가 딱 보기 범죄자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돈 많겠다. 저기 가면 저기 있겠다. 범행하기도 왔다네. 주변에 집도 없고 아무도 야 사람도 이거 뭐 없고. 내 가라는 자로도 망치 하나 들고 가면 그냥 깔끔하네. 이러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할 얘기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어요. 맞습니다. 방송 네. 첫째 앞장섰던 방송 네. 뭐 이런데 물론 뭐 나쁜 의미로 방송하고 후원한 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지 예측으로는 돈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네. 지 예상과 달리 지가 거기서 강취한 거는 예. 12만 4천 원입니다. 11만 4천 11만 4천 원. 11만 4천 원.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 한 장. 네. 그다음에 현금 14,000원. 네. 그다음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가져가 봤을지가 좀 어떻게 인출도 또 뽑을 못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당일날 돈 11만 4천 원 하려고 서울에서부터 그 삼척까지 고속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한참까지 그 산소까지 기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 딴엔 그 수고비도 안 나온 거죠 막말로. 아니 교수님 이 띨띨한 새끼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치자고요. 근데 그걸 그 산골에다 거기 그 집에다 놔두겠어요? 쓸 데도 없고 못 하는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넣어놨지. 그러니까 500만 원 들어있는 통장은 하나 있는 거지. 네. 겨우 요 새끼는 그 띨띨한 게 아니라 그 범죄자 그 대가리에서 나온 거예요. 범죄자는 결과를 생각 안 해요. 그래 맞아요. 예, 예. 내가 범행이 저 용이한 조건 환경만 계산을 해요. 맞아요. 그것만. 저 100원을 훔쳐갖고 위험한 것보다 10원 훔쳐갖고 안전한 게 낫거든요. 범인 입장에서는. 맞아요. 안전한 조건이잖아. 지 입장에서는. 맞아요. 더더군다나 빵에 들어갖고 오랫동안 살다 나와서 현실 감각이 어리둥절한 새끼예요. 이 새끼는. 맞아요. 2달 됐다고 하니까. 예. 이거 빵에 한 번씩 갔다 오면 애새끼들 그 사회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려요. 띨빵해요. 나와갖고. 우리가 외국 가고 뭐 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외국에 이렇게 하는 가서 것처럼? 두리번거리고 헤매는 것처럼 그 빵에 와서 오래 살다 나온 새끼들 나오면 거기 낯설죠. 사회가. 나왔더니 휴대폰이 생겨갖고 깜짝 놀랐대잖아. 들고 다니면서 전화 거는 거 보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교도소에서 그런 말을 들었지만 눈으로 본 건 처음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자식이 양재동이 요놈이 검거가 된 거는 네. 결국 그 수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수표를 썼어요. 나중에 이 수표를 요 자식이 가가지고 네. 10만 원짜리 정도야 그 누가 괜찮겠지. 괜찮겠지.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니까 하고 노래방 가고 근데 10만 원 딱 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자기압 수표 있으면 뒤에다 이서 받아요. 네. 거기다 깔끔하게 지 거 이서 한 거예요. 아이고. 그거 뭐 설마 추적하리 하고 예. 흔하게 댕기니까 이게 10만 원짜리는 네.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이제 그걸로 검거하게 되는데 네. 애초부터 수사했으면 더 빨리 잡았겠죠. 그러게요. 결국 그 양재동이 같은 경우는 그 무기징역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그렇죠. 맞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어 중형이 합당하지만 이 중형이 여기서 말하는 중형은 사형이에요. 네. 그렇지만 피고인이 남에게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참 진짜 이런 거야말로 판사맘이야. 참 구실도 더럽게 없어. 아주 나쁜 놈이라 중형 사형이 맞지만 예. 요 범죄자가 남에게 주는 게 행복하다는 걸 느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처럼 선고한대. 그런데 이 새끼가 빵에서 남한테 뭘 주는데 그렇게 뭘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기징역 선고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느껴보라 뭐 이거겠죠. 그럼 무기징역이 아니지 그걸. 맞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무기징역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 상처를 줘서 사형 중형이 합당하지만 이 범죄자가 남한테 주는 게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네. 무기징역 준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때는요. 저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하시고 똑똑한 분들이 이제 판사분들이니까 할 말은 별로 없지만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둔한 건지 어떤 때는 이 판결문을 읽다 보면요.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사고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거 무슨 이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판결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많아요. 그럴 때 있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네. 소리를 여기다서 문학적으로도 표현이 이상하고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궤변 써놓고 말이에요. 그래도 교수님 이때는 2001년이어서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남에게 뭐 행복을 잃은 얘기하면서 유기징역 선고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때는 사형을 베이스로 하고 무기징역을 준다라고 하니 지금 같았으면 무기징역을 베이스로 하고 이렇게 너 주는 기쁨도 알아봐야지 하면서 유기징역 줬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끝이 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 네. 영자양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본인이 자책할 수밖에 없죠. 죄책감 느낄 수밖에 맞아요. 없죠. 예. 아버지가 말릴 때
내가 서울로 안 갔다면 그러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 대인기피증이 왔대요. 얼마나 어린 처자가 이게 어땠겠어 이거. 그래 감당이 안 되죠. 이때부터 이제 언론 같은데 이런데 인터뷰 누가 찾아오는 거 이거 다 이제 무서운 거야. 그렇죠. 그런 결과가 결국 아버지의 죽음하고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그해 4월 10일 날 불교에 귀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왜 불교 쪽에 관심을 그 영자형이 가졌냐면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둘이 있을 때 네. 아버지가 아마 불경에 대해서 불경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등등을 아버지 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종교 관련된 거는 오로지 그 아마 그 불교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마 그런 것 불교 같아요. 쪽에 네네.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고 귀의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영자형이 한 거는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일기도 했답니다. 백일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본인이 사라지기를 기대를 했다고 그래요. 또 뭐 절대다수의 우리 대중들도 이제 반성 많이 했어요. 네네. 그렇게 되기를 이제 영자형이 그렇게 되기를 이제 다 기대하고 바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입장에서 기자들은 특종이라면 또 영혼도 특종이죠. 팔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또 특종이죠 이게. 특종은 영혼도 팔아먹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어찌됐건 영자형이 또 불교로 귀의한 것도 이것도 이 사람들한테 특종이야. 이슈예요? 인터뷰하면. 아 영자형이 유명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의 불행이고 뭐 이런 건 개념 없어요. 특종 속에 특종이라고 판단되면 내가 이거 저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건 개념 밖의 일이에요. 오로지 관심을 오로지.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관심 받고 시끄러웠고 그냥 네. 특종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영혼도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럼 안 이거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사회의 목탁이에요. 기자를 사회의 목탁이라고 불러요. 사회를 깨우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명 그 기자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특종에 매몰돼 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취재하는 거는 그거는 사회의 목탁이 아니에요.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회의 소음입니다. 그거. 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일부 기자들 그러니까 예. 일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다수가 아니죠. 예. 일부 기자들은 그 특종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은 영자 사진 찍는 게 특종이야. 아 너무했어요 진짜. 그래서 계속 취재를 가는 거예요. 절에 막 찾아가고 영자형 어디냐고. 그 찾다가 그 스님들한테 망신 당하기도 하고. 망신 당해요.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들어온 그 사람을 왜 자꾸 댕기면서 취재한다고 카메라 들고 지랄하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얘기 하죠. 그럼요. 그러면서 니네들 당신들 욕심 때문에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그것도 죄악이다. 맞죠. 이렇게 훈계도 하고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으러 오고요. 또 몰래 훔치려고 줌 땡겨가지고 막 숨어서 그 잠복 근무도 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 영자형 머리 깎고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땡겨서 찍고 거기다 살부태갖고 쓰려고. 이거 그런 짓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스님들한테 발각돼 가지고 예. 강제로 절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남사스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자양 같은 경우가 직접 또 가다가 기자하고 마주치기도 했대요. 네. 그 딱 마주치니까 막 피하니까 막 계속 막 질문하고 덤비니까 제발 나 좀 가만히 좀 놔달라. 나 좀 찾지 말고 애원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영자양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뭐 기자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네. 자 그렇게 해서 영자양은 이제 산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바로 책이 한 권 나와요. 산으로 간 사람이 무슨 책을 내느냐. 그러게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네. 영자야 산으로 돌아가자. 아니 책 제목입니다. 싫어서 영자 씨가 떠나갔는데. 이게 시집이에요. 근데 이게 시집인데, 책이 나와요? 예, 네. 영자야 산으로 돌아가자는 시집이 나온 거예요. 이미 불교에 귀의를 냈는데. 네네네. 그게 뭐냐면 한 출판사에서 영자 부녀의 이름으로 네. 시집을 출간해서 그 부녀가 쓴 거라고 그러면서 시집을 딱 출간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신풍 출판사인데 신풍. 네. 이게 한 달 사이에 한 400권 넘게 팔립니다. 이것도 그럼 혹시 이용한 거예요? 교수님? 이용한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쓴 시입니다. 또 너무했네 또. 그걸 갖다가 또 이 부녀가 쓴 거라고 그러면서 영자야 산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시를 써서 시집을 신풍 출판사에서 내가지고 이 나중에 이 출판사 문제돼 가지고요. 예. 폐업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해명해요? 이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뭐 실제로는 영자 부녀가 쓴 건데 그걸 갖다가 네. 문맥을 좀 매끄럽게 다듬으려고 내 무명 시인한테 원고를 맡겨서 좀 정리한 것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무명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출판사 측이 영자 시 제목만 빌리고 네. 영자의 산으로 돌아가자는 영자 시예요. 시는. 네. 근데 그 제목 시 제목만 빌리고 나머지는 다 고쳐달라고. 그 다른 시인이 쓴 거를 다른 영자 거네요. 부녀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죠 엄밀히 얘기하면. 사기네요. 이거 대국민 사기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폐업했죠. 영자도 그 이거 그 다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네네. 또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나왔던 뭐 수필집이 있어요. 예. 18 산골 소녀의 꽃이 피는 작은 나라. 예. 그런 그 수필집이 있는데 그 전에 나왔던? 그것도 본인이 썼던 걸하고 전혀 다르다고. 뭐 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판사에서 이제 장난친 거죠. 사기입니다. 사기죠 이거 다. 사기입니다. 예. 이런 사실하고 관련돼서 이제 비구니가 된 그 영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네.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 이용하고 나를 위해 남을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이영장이 이 현실 세계 사람들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뷰입니다.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 이용하고 네.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나는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못 살지 영장.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극의 잘못은 누굴까요? 이게 결국 황금만능주의예요. 돈. 예. 예. 영자는 저 본명이 강원도에 한 암자에 있고 뭐 직지사이 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도해 스님입니다. 도해 스님. 네네. 예, 도해 스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요 내용 좀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거 네. 삼척의 한 암자에 들어가서 이제 삭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원래는 이제 이 그 스님 되려고 그러면요 행자 교육 받아요. 맞죠. 그래서 네. 김천에 있는 직지사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네. 김천에 있는 직지사에 가서 행자 교육을 받아요. 네. 행자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삼위계를 받아야 돼요. 네. 삼위계. 네. 이 삼위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한다고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연비식이라고 그래요. 연비식. 예, 네. 연비식 이거 치르거든요. 전 불교계열 학교 나와서 이거 잘 알아요. 연비식 치르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이거 대인기 피증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그렇죠. 엄청 그 두려워했대요. 즉 말하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한 사람을 우리가 폐인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물론 뭐 이제 그 불교에 귀의했으니까 폐인이 아니겠죠. 더 나은 세계로 정신 세계로 가겠죠. 그리고 뭐 스님끼리도 마음을 안 열었다고 그래요. 주지 스님 이외에는 은사가 해설 스님의 네. 해설 은혜자 해설 스님인데 그 스님 이외에 뭐 주지 스님 이외에는 다른 스님하고도 마음을 안 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상처가 너무 커서. 예, 이 아버지 그 위패는 삼척에 있는 안정사에 있어요. 안정사에 네. 큰아버지 부부가 거기다 모셨어요. 네. 근데 그 위패 그 봉헌식 할 때도 아마 이제 불교에 귀했기 때문에 안 왔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또 큰아버지 어머니가 좀 섭섭해했던 것 같긴 한데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네, 느낌. 네. 하여튼 이 사건은 그 영자영의 순수함을 상품화한 글쎄 말이에요. 이 방송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업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영자양의 삶을 파괴한 거는 분명히 이제 언론 매체 등 상업주의가 맞습니다. 그는 네. 누가 뭐래도. 네. 그러나 그녀를 신기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쓴 얘기인데 세상 밖으로 끌어낸 우리 책임은 다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그렇네요. 좀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매체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 뭐 후원회장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간 것처럼 네, 되는데 네, 네. 아니에요. 얘기가 안 된 영자양이 채로 아버지하고 도저히 얘기가 안 되니까 2000년 10월 22일 날 예. 가출해 버립니다. 서울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허락을 못 받고 그냥 나와버린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출이죠. 그때 가게 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 씨 있잖아 후원회장. 네. 그게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그 라디오. 네. 영자양하고 아버지가 자주 듣던 그 듣던. 라디오에 동호회 회장하던 사람 김 씨예요. 그때 59세 남성인데 요 사람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대 이 사람하고. 그 전부터요. 와라 빨리 와라 너 공부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냥 그 사람 믿고 아버지가 안 보내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무단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수시로 이제 저 편지하고 빨리 서울로 공부하라고 오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빤하죠. 걔한테 영자한테 들어오는 돈 더 빙탕 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폭행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수사학원 이제 고시 공부 이제 댕겼는데 이 돌아가신 이영자양의 아버지 성함이 이원연 씨예요. 이원연 씨인데 네. 아버지가 10월 22일 날 가출하니까 그 다음 날 신기 파출소. 네, 파출소. 그 파출소 가고 가출 신고했었어요. 아, 딸 없어졌다고. 네, 가출 신고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연락이 되죠. 나온 거라고. 네, 이 후원회장 김 씨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CF 출연료 700만 원 이거 가로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600만 원 가로채 갖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무슨 그 사무실 동호회 사무실 만드는데 예. 거기 들어간 그 보증금을 600만 원을 그걸로 된 거예요. 사무실 임차료로. 진짜. 그랬던 사람이고요. 네. 이거 다시 한번 그 경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죽겠는데 경찰이 병사로 결론 내렸잖아요. 네. 큰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원현 씨잖아요. 네, 큰아버지 성함은 이광현 씨예요. 그 당시엔 63세 되신 네. 분이었는데 그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이 피투성이 상태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져 있었는데 그 이불 위에 큰 이불 더미가 있었다면 누가 눌러놓은 거잖아. 누가 거죠. 봐도 이건 3천만에 생기초 아니야. 5천만이지 이제. 그 놓여 있었어. 그리고 문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서져 있는. 그럼 이건 타살이라고 수사해달라고 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글쎄 말이야. 그 당시 63세 되신 전문가도 아닌 분이 봐도 이건 타살이거든요. 네. 누가 이불을 더미로 위에다가, 올려놨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은 끝까지 2월 12일 날 삼척의료원에서 시신 이렇게 눈으로 거만한 다음에 만져보지도 않은 거예요. 꼭 만져봐야 되거든요. 담당 형사는. 네. 맨손으로. 그것도 맨손으로 손 잘 씻고 머릿속까지 더듬어 봐야 돼요. 함몰됐는지 여부 보려면. 저는 머릿속 다 뒤져봤어요. 이렇게. 혹시. 그다음에 피도 다 닦아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다 떠나서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견이 되면 죽으면서 뭐 코에서 피 흘러서 뭐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의료원에서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거 단순 병사라고 그러면서 시신 인계해가지고 검사야 뭐 형사가 다 본 것처럼 보고 있어서 올리니까 그냥 인계하세요 하고 지휘 내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신 인계해버리고 한 거지. 그러니까 2월 13일 날 이제 그 영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내가 수의 입혀드리려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수의 입혀드리는 게 일이거든. 네. 그거 입히려면 닦아야 되잖아 피. 그렇죠. 닦는 과정에서 보니까 벌써 이 목 아래쪽에 흉기 찔린 거, 코뼈 부러진 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경찰에 통보하니까 그때서 국가수에 부검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2월 21일 날 네. 흉기에 의해서 타살이다. 결과가 통보가 나오니까 이제 놀래갖고 이제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자양 주변에 있는 사람 조사하는 과정에서 후원회장이 이제 2월 20일 날 확인된 횡령죄로 이제 구속됐고 2월 16일 날 이제 장례 치러가지고 아버지는 화장해서 뿌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월 16일 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2001년에 이게 네. 2001년 3월 13일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양재동이를 검거한 겁니다. 살해한 거는 2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재동이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기징역 네. 선고했어요. 그랬더니 양재동 이 새끼가 나 이거 무기징역 안 됩니다. 나 사형시켜 주세요. 사형을 시켜달라는 항소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 형량을 스스로 높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 항소는 안 받아들여져요. 네. 그래서 그건 기각됐고 검찰에서는 항소했어요. 사형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검찰 항소만 받아들여서 이제 했는데 이제 무기징역이 떨어진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끼는 교도소에서 출감하자 2달 만에 2001년 1월 초에 방송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거예요. 아휴. 그래서 가서 훔친 게 11만 4천 원이고요. 3월 7일 날 그 수표 출처를 찾았어요. 경찰이. 제일은행 서울 신월동 지점에 그 수표가 들어간 거예요. 이 새끼가 쓴 게. 네네네. 그래서 그 수표를 은행에서 회수해 가지고 뒤에 이서를 보니까
양재동이가 이상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건강한 건데 쉽게 잡았어요. 잡는 거는. 바로 근데 양재동이는 그때 10만 원짜리를 무슨 그 추석이나 할까. 그러니까 빵에 들어갔다 오면 어둡다고 그러잖아 내가. 지금 보면은 아까 나이 해가지고 29년 살았으면 그 빵에서 산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는 거예요. 거죠. 네. 10만 원 수표 뭐 유통돼도 추적 어렵다고 판단해갖고 쓴 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에이그.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 새끼는요 답사도 2번이나 했어요. 1월 달에 방송 보고 범행 결심한 다음에 예. TV 딱 보고 1월 3일 날 한 번 답사 가고 예. 1월 16일 날 2번째 답사 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속버스 타고 삼척에 내려갖고 네. 이양치까지 걸어 올라가서 보고 2번이나 보고 왔어요. 그다음에 범행하고 난 다음에도 걸어서 신기역까지 걸어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 꽤 새끼가. 오래 걸릴 텐데. 그리고 삼척에서 고속버스 타고 저 집에 갔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이렇게 그 이영자 양 사건이 났는데 네. 이거 비슷한 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네. 경계할 점이라 이 사건을 선택한 거예요. 네. 집으로라는 영화 네, 있어요. 네, 김을분 할머니. 맞아요. 예. 김을분 할머니도 이제 영화 나와가지고 떼돈 벌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할머니가 보니까 집 근처에 젊은 청년들이 담배 피면서 계속 서성거리다가 할머니 보면 슬쩍슬쩍 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놀래가지고 네네.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야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동네에 들어가고 나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면서 네. 계속 쳐다본다 하니까 자녀들이 놀래가지고 네. 바로 김을분 할머니 서울로 모셨어요. 아우. 이거 내가 볼 때 거기 간 놈들 뻔해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영화에서 떼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한 네. 거고요. 그런 그 집으로 김을분 할머니 사례도 있고요. 네. 원앙 소리 보셨죠? 예. 나 그 소 불쌍해갖고 많이 울었는데 맞아요. 그 원앙 소리 부부 여기도 막 그냥 갑자기 차 좋아갖고 사진 찍고 막무가내로 집 안에 들어와서 그 소보자 아유, 그러고 그러면 안 그냥 되죠. 그 둘이 살아가던 평온한 일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원앙 소리 한번 나고 나서. 그래갖고 이 원앙 소리 그 아저씨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냥 이 방송 찍어간 놈들 그냥 미워 죽겠다고 그냥. 그러셨대요. 영화 찍어간 놈들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노출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맞아요. 우리가 한번 그 왁싱샵 살인 사건 했잖아요. BJ가 방송하는 네네네네네. 바람에 결국 찾아가서 살해한 살해한 거하고 거. 이 사건의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예. 봤죠, 엄기봉 씨. 네네네. 이제 영화, 방송, 뭐 후원 행사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후원금 많이 횡령당했어요. 엄기봉 씨. 아유, 정말. 후원 행사 후원금 횡령한 거 요 범인들 다 그 처벌받고 그랬죠. 네. 또 그런 거 있고 마지막으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와 이거 보고 엄청 이거는 울었는데. 맞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여기 제작했던 PD가 네. 할머니가 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거 절대 안 밝혔습니다. 그래야죠. 수익 밝히면 돈 있다고 알려지면 하면 타깃이 또, 돼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시중에서 하는 얘기 있어요. 세상에 돈 자랑을 하면 안 된다. 죽어요 그러다가. 돈 자랑하는 거는 내 명제초과는 갖고 같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냥 흔한 이야기지만 진리입니다. 맞아요. 진짜로요. 근데 뭐 영자양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그냥 한 건 고의로 아닌데. 돈 자랑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띄우고 산속에 있는 사람은 끌어내고 내구고. 띄우고 돈 주고 널리 알려가지고 결국은 그 범죄 타겟이 되고. 영자양 네. 아버지가 사망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이 영자양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잊혀지기를 바라는 영자 씨를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산골 소녀의 슬픈 이야기다. 강도살인 사건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도혜 스님이죠. 네, 이제 도혜 아마 스님. 도혜 스님도 많은 그 평정을 좀 찾았을 것 같고요. 그러길 바라야죠. 또 아버님도 뭐 아마 극락왕생 뭐 분명히 원하는 대로 되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 어떤 아픈 기억 속에서 이제 빨리 그 벗어나셨어요. 나오셨으면. 아마 벗어나셨겠죠. 벗어나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불자로서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깨달음을 넣은 불자로서 그렇게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맞습니다. 전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도 그러니까 야, 정말 반성할 생각을 점이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반성해야 돼요. 사실은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필요하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도 그렇다 치는데 대신에 이렇게
의도치 않게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생각을 꼭 해봐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방안, 보호 조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지 못할 것 같은 방송하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예, 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조치들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 꼭. 돌아가신 이원현 씨 명복을 저희들이 빌고요. 네. 다시 한번 그 도예 스님한테 좀 죄송하다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건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가끔 그 방송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집을 좀 공개할 수 있어요. 네. 집에서 며칠 찍는 거 뭐 이런 프로 많잖아요. 네. 죽어도 안 합니다. 전 그거.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뭐 웃으면 안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뭐 뺏길 게 많아서가 네. 아니고요. 괜히. 예. 최소한도 지키고 싶은 내 사생활 공간은 지키고 싶어요. 그쵸. 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에 공개되는 집들 있잖아요. 예. 내가 볼 때는 절대 다수가 사실은 실제로 안 사는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시청자들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좀 뭐 웃으면서 저희가 끝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이원현 씨 명복을 빌고 도예 스님 건승하시라고. 네. 성불하시라고. 아, 네. 불자한테 최고의 그 덕담은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